안녕하세요. 저는 키마니 응앙아 마루게입니다. 케냐에서 84년을 살아온 농부 할아버지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84세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기네스북에 오른 제 이야기입니다. 1920년 저는 케냐 중부 키쿠유족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당시 케냐는 영국 식민지였고 우리 흑인들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갈 수 없었는데 영국 식민지 정부는 흑인에게 교육을 주지 않았고 학교는 백인 아이들과 영국에 협력하는 소수 엘리트만 갈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케냐 아이들은 목동이나 농장 노동자로 일해야 했습니다. 저도 6살 때부터 소를 몰았고 밭을 갈았으며 영국인 농장주의 땅에서 일했습니다. 1930년대 영국은 케냐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모두 빼앗아 백인 정착민들에게 주었고 우리 케냐인들은 척박한 보호구역으로 내몰렸습니다. 제 가족도 선조 대대로 살던 땅을 빼앗겼고 우리는 좁은 땅에서 굶주리며 살아야 했으며 영국군은 우리를 동물처럼 대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이 땅을 되찾겠다고, 우리 케냐를 자유롭게 만들겠다고요. 1952년 저는 32세가 됐고 마우마우 봉기에 참여했는데요. 마우마우는 케냐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 조직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베르데어 산맥과 케냐 산 숲속에 숨어서 게릴라전을 펼쳤고 영국군과 싸웠으며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보급병이었는데 숲속에서 무기와 식량을 나르고 동료들을 치료했으며 밤마다 영국군 초소를 습격했습니다. 하지만 1953년 저는 영국군에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저를 수용소로 보냈는데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영국군은 우리를 고문했고 매질했으며 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케냐인들이 그 수용소에서 죽어갔는데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고문당해 죽었습니다. 저는 6년 동안 그 수용소에 있었고 제 아내와 두 아이가 영국군에 의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저는 살아남았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1960년 저는 석방됐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요.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땅도 없었습니다. 저는 재혼해서 15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중 5명만 살아남았고 우리는 엘도레트 근처 작은 농장에서 옥수수와 채소를 키우며 가난하게 살았으며 저는 그를 몰라서 돈을 세지도 못했고 계약서를 읽지도 못했습니다. 1963년 12월 12일 케냐가 드디어 독립했습니다. 저는 기뻤지만 실망도 컸는데 우리 마우마우 독립투사들은 영웅 대접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무시당했으며 새 정부는 우리를 테러리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그를 몰랐으며 여전히 땅이 없었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80대가 됐고 손주도 30명이 넘었으며 두 번째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농장에서 살았는데 매일 밭을 갈고 채소를 팔았지만 그를 몰라서 상인들에게 속기 일수였고 성경을 읽고 싶었지만 글자를 몰라서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만 들어야 했으며 제 이름도 쓸 수 없었습니다. 2003년 케냐 새 대통령 음와이 키바키가 당선됐고 무상 초등교육을 선언했는데요. 모든 케냐 어린이는 무료로 학교에 갈 수 있다는 발표를 라디오로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료라면 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나이가 많긴 하지만 배우고 싶다. 성경을 읽고 싶다. 내 이름을 쓰고 싶다고요. 2004년 1월 12일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손주들에게 빌린 가방을 메고 카펜두이어 초등학교로 걸어갔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경비가 저를 보고 할아버지 손주 데려오셨어요? 라고 물었는데 저는 아니요. 저 자신이 학교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교장실로 갔을 때 제인 오빈추 교장 선생님은 놀라셨지만 저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저는 평생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고 제 이름을 쓰고 싶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제인 선생님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알겠습니다. 오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날 1학년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교실에는 6살, 7살 아이들이 가득했는데요. 어떤 아이는 제 증손주뻘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보고 깔깔 웃었고, 할아버지가 왜 학교에 왔어? 라고 물었으며, 선생님은 이분은 마루개 할아버지예요. 우리랑 같이 공부하실 거예요. 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제일 뒷자리에 앉았는데 책상이 너무 작아서 무릎이 책상에 걸렸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첫 수업은 알파벳이었는데요. 선생님이 A, B, C를 가르쳤고 저는 8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연필을 잡았으며 떨리는 손으로 어를 썼습니다. 옆에 앉은 6살 아이가 할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써요 라고 가르쳐줬고 저는 그 아이에게 고맙다,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는데요. 노안이 와서 글씨가 잘 안 보였고 손이 떨려서 글씨를 똑바로 쓸 수 없었으며 아이들은 30분 만에 끝내는 숙제를 저는 3시간 동안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농사일을 하고 8시에 학교에 갔으며 오후 3시에 집에 돌아와서 밤 11시까지 숙제를 했습니다. 첫 학기 시험에서 저는 반에서 5등을 했는데요. 제인 선생님은 마루개 정말 잘했어요. 라고 칭찬하셨고 아이들은 박수를 쳤으며 저는 8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적표를 보며 울었는데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부모들이 항의하기 시작했는데 늙은이 때문에 우리 아이들 자리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학교 다니면 아이들이 방해받아요. 나라 미래인 아이들 교육 기회를 노인이 빼앗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청도 저를 퇴학시키려고 했고 언론도 논란을 보도했으며 저는 학교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때 제인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루개, 왜 그렇게까지 학교에 다니고 싶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84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제 이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돈을 셀 줄도 몰라서 평생 속아 살았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배우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제인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며 마루개, 교육은 모든 사람의 권리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셨고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언론도 점점 제 편을 들기 시작했는데 BBC, CNN이 제 이야기를 보도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저를 응원했으며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메시지가 퍼져나갔습니다. 2005년 저는 1년 반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반에서 1등을 했고 제인 선생님은 저를 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84세 1학년 반장이 된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 조회 때 국기를 개양했고 아이들을 인솔했으며 선생님을 도왔습니다. 이제 저를 마루개 할아버지 반장님이라고 불렀고 저는 그 호칭이 자랑스러웠습니다. 2005년 9월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유엔에서 초대장이 왔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세계정상회의에서 무상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연설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8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고 처음으로 케냐 밖을 나갔으며 처음으로 세계 지도자들 앞에 섰습니다. 유엔 연단에 섰을 때 저는 떨렸지만 스와힐리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케냐에서 온 85세 초등학생 마루개입니다. 저는 84년 동안 글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했고 전쟁이 있었고 누구도 저에게 교육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움은 인간의 기본 권리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가난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 정부가 무상교육을 실시해 주세요. 저처럼 평생 글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세요.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세계 지도자들이 저와 악수했으며 언론은 저를 교육의 상징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학교에 간 것은 단지 저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육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요. 케냐로 돌아온 후 저는 유명인이 됐습니다.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령 초등학생으로 등재됐고 케냐 정부는 저를 독립투사로 공식 인정했으며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뻤던 순간은 따로 있었는데 바로 성경을 처음으로 직접 읽은 날이었습니다. 2006년 어느 일요일 저는 교회에서 성경을 꺼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86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로 성경을 읽었는데 저는 울면서 읽었고 옆 사람들도 함께 울었으며 목사님은 마루게 형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2007년 케냐에 위기가 왔습니다. 대선 후 폭력 사태가 일어났는데 부족 간 충돌로 수천 명이 죽었고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으며 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도들이 제 집을 불태웠고 제 농장을 약탈했으며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제인 선생님이 다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마루게, 포기하지 마세요. 교육만이 케냐의 희망이에요. 당신이 포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거예요. 저는 다시 일어섰고 2008년 나이로비의 마루라 초등학교로 전학해서 6학년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위암 진단을 받았고 휠체어를 타야 했으며 수업에 참석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손주들이 저를 학교까지 데려다 줬고 선생님들은 제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프린트해 주었으며 친구들인 아이들이 제 노트를 대신 써 주었습니다. 2009년 5월 24일 저는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세례명은 스테판으로 정했고 성 스테판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고 싶었으며 신부님은 마루게 스테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9년 8월 14일 저는 케냐타 국립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89세였고 초등학교를 끝까지 졸업하지는 못했지만 6학년까지 공부했으며 5년 동안 학생으로 살았습니다. 제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왔는데 제인 선생님도 오셨고 제 동급생 아이들도 왔으며 케냐 교육부 장관도 추도사를 했습니다. 저는 서브키아 제 농장에 묻혔는데요.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키마니 응앙아 마루게 1920에서 2009 세계 최고령 초등학생 독립투사 교육의 상징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2010년 제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더 퍼스트 그레이더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서 개봉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으며 한국에서도 개봉했다고 들었습니다. 2015년 1월 19일 제가 처음 학교에 간 지 11주년 되는 날 구글 홈페이지가 저를 기념하는 두들로 장식됐다고 합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제 이야기를 보았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며 많은 어른들이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단지 글을 배우고 싶었던 평범한 할아버지였지만 제 작은 결심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다고 합니다. 한국 여러분, 저는 한국에 대해 들었습니다. 한국도 일제 식민지를 겪었고 전쟁을 겪었으며 가난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교육으로 일어섰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 중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평생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노인들도 무료로 대학에 갈 수 있고 전국에 평생학습관이 있으며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100세 시대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노인 교육을 지원한다고 들었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압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84세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됐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모든 사람에게 교육 기회를 주니까요. 케냐도 한국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고 싶은 게 있나요? 나이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포기하고 계신가요? 저는 84세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배움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배움은 삶을 바꿉니다. 저는 5년밖에 배우지 못했지만 그 5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It's never too late to learn. 배우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아산테 사나? 감사합니다.